자, 비상 중단학습 점검 명제입니다. 일단 명제도 일단 그 참 거짓이 분명한 식이나 문장을 찾는 건데 0은 작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지은이 일단 명제라고 얘기할 수 없고 참 거짓이 분명한 식이나 문장이 돼야 돼.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러면 얘는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이제 거짓말인 거지. 이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얘는 이제 부등식인데 일반적인 얘가 이건 지금 가정하고 결론이 이게 나눠져 있는 거야. 예이면 예이다니까 이건 거짓말인 거야. 예이면 예이다가 항상 참이 되지 못하니까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야. 반면에 부등식은 이제 x가 3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3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참이 되기도 하고 3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평행사변형이다. 정사각형 원이다. 뭐 어떤 말이 있더라도 일단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뭐 원이다 이러면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니까 명제는 서진이하고 태호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2번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우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는 명제를 판단하면 되고 명제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는 그러니까 대우를 판단하면 돼. 일단 역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니까 36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이렇게 쓸 거야. 6의 배수이다. 그럼 대우는 이제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도 해야 되니까 36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일단 36의 배수는 다 6의 배수가 되지.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얘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에 이쪽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에서 6의 배수면 36의 배수가 되나? 6, 12 이렇게 가는데 물론 중간에 36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6의 배수가 36의 배수가 아니거든. 따라서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우도 거짓이 되어야 돼요. 다음 2번. 자, 역은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x제곱이 1이면 절대값 x는 1이다. 근데 지금 이거는 답이 좌우 이렇게 원래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집합적으로 이쪽이 작은 집합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그 판단으로 조건으로 치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역방향, 순방향 모두 다 참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대우도 x제곱이 뭐가 아니면 1이 아니면 절대값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쓸 텐데 얘도 참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명제가 참이니까. 다음에 3번 P는 Q이기 위한 이게 주어가 중요해. 은는이가 얘가 이제 주격 조사라고 하죠.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게 입장에서 묻는 거야. P는 이렇게 작충 큰 필. P가 더 작은 집합이면 충분 조건, 큰 집합이면 필요 조건이 돼야 돼. 그리고 화살표 전법으로 치면 화살표를 주면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 조건이야. 화살표가 필요하니까 받는 거, 충분하니까 주는 거고. 따라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러면 1보다 크다가 더 큰 집합이지. 따라서 1번은 충분 조건. 다음에 2번은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집합적으로 이쪽이 원소가 더 많네. 이쪽이 원소가 더 작고 x는 y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얘도 충분 조건이 되어야 돼요. p의 입장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다 작은 이거 더 큰 집합이니까 1번이 필요 조건이구나. p가 더 크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고 이쪽은 p가 더 작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럼 4번. 자, 일단 이 문제 풀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단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인데 P가 이게 더 작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집합적으로 표시를 하면. 근데 이거 Q의 여집합을 그리고 P를 그리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여기가 P가 여기 Q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서로서란 얘기거든. 그럼 Q의 여집합 안에 P가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이제 가장 손쉽게 그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Q의 여집합 안에 P가 있다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맨날 하듯이 1, 2, 3 이렇게 쓰면 P는 3번이고 Q는 Q의 여집합이 2, 3번이니까 Q는 1번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 이 그림 보고 하면 P는 3번이고 Q는 1번이니까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지 못합니다. 1, 2, 3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하면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지. 다음 P의 여집합은 1, 2번이고 디귿하고 있습니다. 교집합 Q는 1번이니까 교집합하면 얘는 답이 1번이 돼야 되겠지. 1번을 우리는 여기 밖에를 뭐라고 하지? Q라고 한다고. P에서 Q를 빼면 겹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3번이 남는 거지. 겹쳐지는 부분을 지우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답이 P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5번. 자, 부정을 말할 건데 부정을 말할 때는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의 반대,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를 이제 이게 틀렸다고 보여줄 때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여학생이다가 아니고 한 명만 여학생이라도 이 말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 아닙니다, 여학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따라서 이제 부정을 쓸 건데 1번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더하기 3은 0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말은 작거나 같다. 얘도 뒤집으면서 는이 없으면 는을 붙이고 는이 있으면 는을 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실수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만 참이 되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만 참이 되면 되는데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3보다 작아질 수 없거든. 따라서 얘는 항상 거짓인 거야. 따라서 얘는 그냥 거짓이 되는 거야. 하나만 참이면 되는데 하나도 참이 아니니까. 다음에 2번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반대로 하면 어떤 실수의 반대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2x-1이 0보다 작지 않다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건데 절대값은 최소값이 0이지 따라서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이 부정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긍정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대우를 쓰는 거지. 대우를. 그럼 이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x 빼기 a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5x-24가 0이란 얘기지. 따라서 x가 a면이니까 x에다 a를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를 뭐 인수분해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a 플러스 8, a 마이너스 3. 따라서 마이너스 8 또는 3 이렇게 돼서 모든 값의 합을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돼야 돼. 아니면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5라고 바로 써도 되고. 다음 7번. 자, 세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이고 얘가 0 이상이라는 말은 모두 A, B가 모두 0이 되어야 하는 거지. 첫 번째 P는 다 0이란 얘기. 이거는 A하고 B하고 같다는 얘기. 다음에 A 더하기 B하고 A 마이너스 B가 같으려면 이게 그러니까 둘 다 부호가 같은 둘 다 이렇게 양수가 돼버리면 양수가 되면 얘가 같을 수가 없지, 그지? 양수가 되면 같을 수가 없고 둘 다 음수가 돼도 마찬가지 같을 수가 없어. 얘가 음수가 되면 얘가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그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도 같아질 수가 없네.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A나 B 중에 하나가 0이 되어야 하겠네. 그러니까 얘는 A가 0이거나 B가 0이 되어야 하는 거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원래는 이제 생각할 때 양변을 제곱하면 돼.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제곱하면 부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텐데 결국은 4AB가 0이니까 이 방정식 결국은 AB가 0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 따라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P는 이제 집합적으로 쓰면 0,0밖에 순서상이 없고 이제 Q는 뭐 0,0도 있겠지만 1,1도 있고 뭐 2,2도 있고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을 거야. R도 마찬가지. 0,0도 있지만 얘는 하나만 0이면 되니까 0,1도 있고 1,0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을 거야. 결국은 작은 거는 P가 제일 작은 거고 나머지 Q하고 R은 포함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Q하고 R은 포함관계가 없다. 그럼 이제 P가 더 작은 거야. P가. 그럼 P하고 Q가 이렇게 있으면 Q는 P보다 크니까 필요 조건 맞는 말이네. P는 이랬으니까 P는 P의 입장에서 P가 더 작은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건이 돼야 돼? 충분 조건이 돼야 돼. Q하고 R은 포함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형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자, 이제 절대부등식을 이제 증명할 때는, 이제 이 상태로 바로 A에서 일단 B를 빼면 되는데, A에서 B를 빼지 못하는 경우 A제곱에서 B제곱을 뺄 때는,
반드시 뭐란 단서가 필요하냐면 얘가 이게 다 양수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 음수가 되면 음수는 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는데 제곱하게 되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잖아. 따라서 이제 양수라는 단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양수라는 단서가 있는 거고 그럼 앞에 제곱에서 뒤에 제곱을 뺄 거야. 이렇게. 자, 뺄 건데 자, 얘가 양수임을 보이면 된다. 그럼 이제 얘 앞에 있는 걸 이제 제곱을 정리를 해보자.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게 왜 나온 거지? 일단, 뭐 써보면 알겠지. 얘 전개를 하면, 4a 제곱 플러스 곱한 거에 2배니까 a, 그 다음에 플러스 1, 뒤에는 제곱하면 a 플러스 1. 얘를 뺄 거니까 얘가 4분의 a 제곱이네. 아, 이게 앞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 자리가 오는 거네, 이렇게. 루트 a 플러스 1. 따라서 이제 4분의 a 제곱이라는 숫자는 a 제곱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 제곱이 0이 될 수도 없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하는 거야. 얘가 뭐 음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니까 원래 숫자는 원래대로 이렇게 증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다음 9번. 자, 충분 조건 더 작다는 얘기. 자, 일단 집합 이제 p의 진리 조건을 이제 풀게 되면 절대값이 2보다 작다는 말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3을 더하면 되니까 x는 1부터 5까지란 얘기. 그럼 p가 더 작아야 돼. 일단 p를 먼저 그려보자. 1부터 5까지 이렇게 그리고 그럼 q가 더 커야 되니까 q는 얘를 덮어줘야 돼. 이렇게 덮어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 빼기 4가 되는데 주둥이는 오른쪽으로 벌려야 되고 이게 는이 빠지는 경우는 작은 집합만 색칠되어 있는 경우에 는이 빠진다고 그랬지. 지금 큰 집합이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1이 되더라도 포함관계의 변함이 없어. 얘도 마찬가지. 따라서 A는 1 이하가 되어야 되고 B는 9 이상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A의 최대값은 1이고 그다음에 B의 최소값은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자, 명제가 참임을 보일 건데 명제가 이게 참임을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규류법이 있고 규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지. 결론을 부정해서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이게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고 다음에 대우법이 있지. 대우법이 있는데 대우법 이제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보통 이제 판단해서 문제를 풀면 돼. 지금 뭐 이거는 일단 규류법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n이 3배수가 아니라면 n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배수가 아닌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를 얘기를 해. 그럼 뭐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3a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설정을 해도 돼. 이게 마이너스 1은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가 2라는 말은 하나가 모자라다는 얘기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걸 갖고 해도 되는데 이거 그 미래인 교과서 풀 때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풀어볼게. 이렇게. 그럼 n은 3a 플러스 1 또는 n은 3a 플러스 2가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가 돼야 돼. a는 뭐가 돼야 되고 a는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a는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돼.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그럼 첫 번째 n이 얼마일 때? 3a 플러스 1일 때 n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9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3배수이기 때문에 3으로 묶는 거야. 짝수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묶는 것처럼 3a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돼야 되고 얘가 1이니까 얘가 일단 얘도 음이 아닌 정수거든. a가 0이니까 0이 될 수 있으니까 얘도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얘는 나머지가 1인 숫자가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 이제 뭐 얘를 써야 돼. 3a 제곱 플러스 2a도 2a는 음이 아닌 정수이므로 n제곱은 3배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두 번째, n이 얼마일 때? 3a 플러스 2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 전개를 할 건데 전개를 하면 9a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12a 플러스 4 이렇게 했는데 얘도 3으로 묶는 거야. 3으로 묶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4a 되는데 이 4도 3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3은 이렇게 묶어놓고 2를 이렇게 빼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얘는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0, 15, 1이니까. 따라서 얘도 어쨌든 나머지가 얼마인 수인 거야? 나머지가 1인 수인 거야. 따라서 n제곱이 3배수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지. 따라서 1, 2번에 따라서 n이 3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배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이 모순이 되니까 그러니까 n제곱이 3배수면 n도 3배수입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류법입니다. 이와 같이.